두 번째 시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보건의 당면 과제 중에 또 공중보건학의 접근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일곱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개개인의 건강 문제는 전체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해서 중요한 거죠. 근본적인 질병 예방을 위해서 지역 주거 환경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교재를 통해서 좀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래요. 또 의료기관, 국민의 건강과 생활의 권리가 있고 또 이를 보장할 의무가 또 국가가 있는 거죠. 공중보건 향상은 또 의학적인 그런 연구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그런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는 것과 3대 접근 방법 조장행위 필요하다. 이런 걸 좀 참고해 주시고, 보건의료에 있어서 1차 보건의료가 있는데, 이 1차 보건의료는 그 개념을 좀 설명을 해 놓은 것이 1차 보건의료의 개념이 지역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또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1차 보건의료의 기본적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WHO에서 1차 보건의료의 접근 전략을 세웠는데, 모든 인간이 보건의료를 공평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되어야 한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한 1차 보건의료의 필수 요소는 식량 공급과 영양 및 정신보건의 증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9가지 정도 되는데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네 번째, 우리나라에서 그럼 1차 보건의료는 어떤 것이냐? 우리나라는 1969년도에 선교사 시블리 박사가 거제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보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이제 초기가 됐어요. 이것도 좀 살펴봐 주시면 되고, 2차 보건의료는 또 주로 응급처치를 요하는 질병이라든가 사고로 인한 응급환자 관리, 또 급성질환의 관리 사업, 병의원의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환자 관리 사업 등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의 그 활동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2차 보건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컨더리 헬스케어라고 하죠. 3차 보건의료라는 것은 이제 테리터리 헬스케어인데, 회복기 환자의 재가 치료 사업이라든가 재활을 요하는 환자, 또 노인의 간호 등 장기 요양이나 만성 질환자의 관리 사업 등이 중심이 돼서 특히 이제 고령화 사이에서 노인성 질환의 관리가 중요한 역할이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건강증진 부분에 챕터를 들어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건강증진의 개념, 또 건강증진의 그 필요성을 보면, 미국 보건후생성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75세 이전 사망자의 사망 원인은 생활양식 요인이 50%, 또 환경, 인간 생물학적 요인이 20%, 보건의료 서비스 기여요인이 10%,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양식 요인이 52%, 또 생물학적 환경이 20%, 또 보건의료 서비스 기여요인이 8%로 이렇게 보고되어 있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증진의 그 정의를 보면은, 건강증진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을 한 정의를 보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더욱 잘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WHO에서 1984년도에 정의를 했습니다. 표 1-4를 보면은 건강증진에 대한 그 접근 방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건강 문제는 고혈압, 폐암, 치아 상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증진은 질병 발생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생활 양식과 습관을 건강하고 유익하게 바꾸려는 이런 하는 그런 계기고, 즉 건강 행동의 개선을 통해서 건강 향상을 도모하려는 교육적, 사회적,
환경적 접근 방법의 개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건강 증진 회의가 이제 열리게 시작됐는데 제1차 국제 건강 증진 회의가 1986년도에 열리게 되었죠. 그래서 오타와 즉 캐나다의 그 오타와에서 1차 국제 건강 증진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선포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건강한 보건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해서 다음과 같이 5가지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건강보건정책 수립 기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정책 수립과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사회환경 조성을 하는 거고, 이를 뒷받침하는 그런 지역사회 조직 활동이 요구되고, 네 번째로는 개인 및 가족과 사회의 건강을 계속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과 기술에 대한 교육, 또 다섯 번째는 전체 보건의료 제도의 그 새로운 방향을 정립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보건운동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 오타와 선장을 선포를 하면서 제시한 건강증진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표를 보면은 이래요. 그 목표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완전히 그 양호한 상태에서 건강증진 사업의 그 추진을 전략을 보면 홍보하고 역량 강화를 시키고 연합을 하고, 또 활동의 방법은 보건에 관한 공공정책이라든가 건강을 지원하는 사회환경 조성을 한다든가 지역 활동의 강화를 한다든가 이러면서 건강을 위한 그 전제 조건으로 평화, 주거, 교육, 음식 이러한 그 사회적 정의 긍정을 위한 그런 것을 국제건강증진에서 보건에 관한 공공정책을 강조를 했습니다. 제2차 국제건강증진회의는 1988년도에 열렸고요. 정부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이런 일들을 정한 것이 이제 국제건강증진회의고, 또 3차에서는 보건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4차에서는 건강증진은 가치 있는 투자다. 그래서 건강의 결정 요소를 최초로 표명을 한 대회고, 그 다음에 5차는 건강증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계층적 격차를 해소하자, 이런 주제로 개최가 되었고, 그 다음에 6차에서는 2005년 그 태국 방콕에서 열렸는데, 이때는 모든 정책에서의 그 건강, 즉 건강한 세계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 및 생활의 장에 필요한 활동을 제시한 것이 국제건강증진회의 그 모토였어요. 그래서 제8차 회의는 핀란드 헬싱키에서였는데,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 이것을 화두로 알마타 1차 보건의료에 관한 선언과 건강증진을 위한 오타 선언 이래 건강증진의 진척이나 영향, 성과들과 목표들을 검토하는 그런 자리였다. 또 9차는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는데,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은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화두로 상하이에서는 이 지속 가능한 개발, 그래서 2030년 아젠다에서 건강증진에 관한 상하이 선언을 채택하게 되었던 거죠. 이런 건강증진 사업의 그 진척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타와 헌장의 건강증진 원칙과 활동 요소에 보면은 건강증진의 원칙에 옹호, 그 다음에 역량, 연합 이 세 가지 원칙을 정하였어요.
국가가 국민의 건강 경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그런 원칙입니다.